네, 서울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장관님, 이번 시간에는 환경부와 지자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이제 몇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환경부 소관 법령이 대략 몇 개냐 보니까 한 76개 정도 되고요. 네. 이 중에서 규제와 단속 규정이 포함된 게 한 대략 50개 정도 네. 됩니다. 그런데 이 50개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게 47개입니다. 단 네. 3개만이 이 지자체와 연관이 없고 대부분의 업무가 지자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환경부와 지자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손발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조로 보면 PPT 보시면 뭐 장관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청와대도 계셨고 지금 장관하고 계신데 이원화된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률상 권한과 의무는 환경부에 있고 집행 단속은 지자체에 있는 이런 구조에서 환경부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환경이라든지 이런 자원의 재생 부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까지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잘 안 되었던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뽑아 본 건데요. 뭐 대체적으로 첫 번째가 환경개선 부담금, 뭐 장관님 너무 잘 알 겁니다. 국감 단골 메뉴였죠. 이게 징수율이 40% 내외에서 계속 해년마다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사례 보시면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단기간 내에는 통계 집계가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이 통계를 뽑아내야 되는데 명절에 음식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뽑아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견 뭐 이해가 됩니다만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자체와의 협조 없이는 네. 될 수가 없다. 통계 자체가 분석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 PPT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의 의지와 지자체 재령 여력에 따라서 정책이 좌지우지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MOU 같은 경우에 단체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한순간에 MOU가 조기 쪼가리가 돼버리죠. 그렇죠?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별로 편차가 워낙 심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천 건을 포상금을 지불한 반면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 편차가 있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타박하지는 못합니다만 단체장의 의지와 재정 때문에 환경정책이 편차가 심하다라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재정 조치와 허가 징계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건 마지막 수단과도 같은 겁니다. 환경부가 이 재정 조치와 허가 징계권을 쓰는 순간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로서는 어떻게 견인할 수단이 되게 없다 보니까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행안부에다가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해서 행안부 평가 지표에 좀 반영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본의원이 하려고 하는 요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서 몇 가지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의 제 역할을 못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따라서 총리실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환경지표 평가 지수를 만들어서 거버넌스를 통한 지표를 통해서 환경부의 역할을 더 높여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ESG처럼 공공기관 평가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장관님 나중에 이건 전체적으로 답변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만들 때는 산업부라든지 국토부도 참여시켜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라운드를 테이블을 만들어서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는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그거를 환경부가 관리해 나가는 것이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생활 밀착형 주제는 과감하게 이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층간소음 분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자체가 훨씬 더 가깝거든요.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한다면 지자체에 1차적으로 그 책임을 주는 게 훨씬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현재까지 환경부에서는 이런 실태 파악과 이관 로드맵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막 뒤져봤는데요. 위원장님 한 1분. 예, 1분만 하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실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 지표를 만들어서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방안과 지자체에 대한 과감한 이관을 위해서 연구 영역이라도 내서 로드맵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로 식으로 할 일이 아니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하려다가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 법령 47가지를 늘어놓고 뭘 하고 뭘 하지 말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께서 그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지자체하고 어떤 정부 부처하고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그런 그 환경 지표, 거버넌스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신 의견 잘 새겨서 그 어떠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한번 그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